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테러의 특징부터 볼게요. 잘 출제가 됩니다. 테러의 일반적인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테러는 파괴 행위죠. 이를 통해서 타인에게 공포를 주고, 테러는 계획적이에요.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이루어진다. 타인에게 복종을 요하는 강제적 행위고, 사람뿐만 아니라 시설물도 대상이 되죠. 제한된 물량, 소규모 희생으로 큰 효과를 낸다. 아무튼 이게 계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 좀 유의하시고, 최근 테러의 특징을 보면 경제적이보다는 이렇게 이제 정치적인 목적 달성하기 위해서 이루어진다. 일단 폭발물 장치, 그리고 요즘에 뭐 비행기 납치 이런 게 있죠. 하이제킹이나 그다음에 요인 납치죠. 요인 납치, 암살 이런 거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뭐 냉전이 종식되었죠. 그렇지만 민족주의가 이제 나오고 있어요. 소수 민족 분리, 그다음에 독립, 종교적인 차원에서 지역 간 갈등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루어지고, 무엇보다 뭐 사이버 테러 굉장히 증가하고 있죠. 자, 넘어가시죠. 테러 발생 원인은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자주 출제되는 영역이니까 잘 보셔야 되죠. 첫 번째는 이제 박탈감 이론이 있어요. 열망적이고 정감적이고 점진적, 그리고 박탈감. 아무래도 이제 상대적인 어떤 빈곤감, 박탈감 이런 부분들이 분노를 일으키고 테러 원인이 된다. 이게 이제 박탈감이고요. 동일시로는 사회 심리적으로 이게 동일시 현상이 이제 일어나는 이런 문제인데, 특히 그 IS에 예전에 우리나라 김군이 가입했다라고 하는 경우 있잖아요. 은둔형 외톨이들이 보면은 그 테러리스트들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굉장히 어떤 차별되고 있다. 이제 이런 측면에서 이런 거죠. 사회 심리적으로 보는 거예요. 자신을 테러리스트와 동일시하면서 테러를 자행한다. 그다음에 일부 국가에 의한 테러리즘이 이제 정치 목적으로 달성하죠. 특히 이제 북한 같은 경우죠. 어떤 국가적인 차원에서 테러를 하는데 이제 국가 정치 체제 이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테러 원인으로 이제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대 사회 구조 이론, 도시의 집중화, 생태학적 환경이 테러 원인이다. 이게 다양한 원인으로 보고 있죠. 박탈감 이론, 어떤 열망적이고 자신만 지금 못 갖고 있다라는 뭐 박탈감, 특히 이제 빈부격차가 커지고 이제 이런 문제이죠. 그다음에 자신을 테러리스트와 동일시한다. 그다음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국가 정치 체제, 사회 구조 체계 이렇게 원인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 각 유형별로 보면 이제 환경적인 부분이 있어요. 정치 환경 테러리즘인데, 2차 세계대전 후에 이제 강대국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테러를 하게 됩니다. 자신들의 의사에 반해서 정치적 해결이 되어갈 때 이들은 공식적이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니까요. 군사에 의해서 대항할 수 없거나 그래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건데, 특히 이제 그 팔레스타인 분쟁 테러와 관련해서 이스라엘이 힘이 너무 세니까 거기에 어떤 테러를 하게 되는 이런 문제. 미국이 너무 강대국이니까 미국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전쟁을 할 수 없고 그냥 테러로 이렇게 바뀌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정치적 부패 문제, 정치가 부패했다. 이런 어떤 정치 부패가 테러 원인으로 되는 경우에요.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부당하게 불법적으로 행사하는 걸 보고 이렇게 하죠. 뭐 예를 들면 미얀마다 그러면 군사 쿠데타가 왔다.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보니까 이 부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 자, 그러면 또한 여기 부패한다. 여기에 이제 테러로 대응을 하는 거죠. 정치적 불안정이 테러와 연관이 됩니다. 행정부, 사법부, 법적 통제력 기능이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국민들은 국가의 통제, 단속을 기피하거나 가볍게 생각해서 이제 범행을 하는 거죠. 정치적 부패나 불안정은 테러리즘 발생과 관련이 있죠. 뭐 이건 어려운 점은 아니에요. 이제 넘어가시면, 방금 보면 이제 정치 문제예요. 정치적인 부패 때문에 이제 테러의 원인이 된다 이런 거라면, 이제 경제적인 환경 도 굉장히 중요하죠. 경제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빈부격차의 문제, 그리고 취업률이 낮아지고 실업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모순들이 일어나는데, 인간은 생산 수단화, 인간은 수단화라고 하죠. 인간 소외 현상이라고 하는데, 인간을 도구화하고 그리고 노동 조건이 악화되고, 부녀자와 미성년자 고용으로 인해서 휴머니즘, 즉 인본주의 이런 게 타락을 하고, 부의 편중,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커지고, 경제 불황, 이런 어떤 실업자 갈등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갈등이 심화되고, 이것 때문에 테러를 하게 된다라고 보는 거죠. 보통 이제 여기에 이제 공산주의 이념, 막시즘 이런 게 결합이 되면서 테러 단체를 구성하게 됩니다. 결국 경제적 빈곤 문제와 과연 테러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게 보면은 경제적으로 보면은 합법적인 수단, 어떤 부를 성취할 수 있는 이 합법적인 수단이 있으면 좋은데, 그게 이제 상실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법질서 의식이 또 약해져요. 성공 목표, 즉 부를 성취하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그 대안으로 범죄, 즉 테러를 선택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경제적 빈곤의 문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정치 문제, 경제 문제였다면 사회적 환경과도 관련돼 있어요. 사회적인 부분을 보면 인간 소외에서 초래된 인간 소외 현상이다. 인간이 수단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산업화되고 도시화되고 관료화되고 대조직화되면서 급속들이 뭐요? 이제 기술이 개발이 돼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의 수단으로 가보는 거죠. 인간의 미래에 대한 불안, 불확실성, 인간의 존엄성, 부도덕성이 많이 없어지죠. 인간 소외로 초래되는 파괴 충돌, 이게 테러리즘의 원인이 된다. 이게 이제 사회적 환경의 문제예요. 특히 이 과학 기술이 굉장히 발전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서 도시화 현상이 바로 테러와 연관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 개방 산업사에서 테러 분자들이 선호하는 주요 공격 목표물들 도시에 집중이 돼 있잖아요. 이제 과학 기술의 발달로 강대국의 고성능, 정말 현대식 무기 무섭죠. 핵이랄지 그 외에도 더 이제 발전하고 있어요. 또한 교통이나 통신 수단이 발달해서 테러 분자 상호 간에 이러한 이 테러에 사용되는 무기를 개발하고, 그리고 또한 요게 테러 조직을 구성을 하는데, 이제 이러한 것이 일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테러 조직들 간의 정치, 사회적 친화력이 또 강화되고, 매스미디어가 발달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테러리즘에 영향을 주고 있다. 더 확대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 국제화 시대에 국제 협력이 또 미비해요. 서로 어떤 민족주의로 많이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각종 국제행사 회의, 이런 초국적 테러 분자들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테러리즘에 대한 인식에서 한 사람은 테러 분자가 한편으로는 범죄자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유전사.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제 IS다. 그러면 IS를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거기에 전사로 이렇게 묘사가 된단 말이에요. 아마 영웅이라고 이렇게 칭하게 됩니다. 특히 종교와 관련돼서는 이런 경우가 더 그렇죠. 이러한 테러리즘의 효과적인 예방적인 테러 방안이 미흡한 점도 테러리즘의 국제법적 규제가 또 미흡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런 거를 이게 본질적으로 이제 차단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자살 폭탄 테러다. 자, 그러면 본인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영웅이다라고 보는 거죠. 자기 자신이 어떻게 보면 예전에 순교라는 개념처럼 이렇게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거를 본질적으로 동기를 없애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정치, 경제, 사회를 봤다면 이제 사상적인 부분 가보죠. 정치 사상. 폭력 수단을 수용하는 거야. 합법적인 수단을 써야 되는데 테러리스트들은 이 폭력을 또 수단화 시키죠. 목적 달성 수단으로서 테러라는 폭력 수단을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을 정당화시키는 거죠. 이게 이제 정치 사상이죠. 테러리즘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정치 사상이 있다. 보면은 마르쿠제 정치 사상이나 마르겔라, 그다음에 무정부주의, 허무주의, 나치즘, 파시즘, 스탈린주의, 모택동주의, 그리고 카스트로주의, 이런 테러 분자들은 어떠냐면은 이 폭력 사용을 정당화시켜 버리는 겁니다. 이게 평화주의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쓰는 이 폭력이라는 것은 정당한 행위다. 결국 상대가 잘못됐기 때문에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이러한 수단으로 폭력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폭력 사상과 테러리즘에 대해서 대지의 저주를 받는 자들이라는 파농의 저서가 있는데요. 불평등의 시정 방법으로 폭력 사용도 이렇게 허용이 된다. 라고 하는 내용이죠. 폭력은 시민의 통치로부터 해방 방법일 뿐만 아니라 피지배층의 열등감, 절망, 나태 이런 걸 해소할 수 있다. 결국 평화로 정화를 시킬 수 있는 거다. 평화를 이렇게 폭력으로 정화를 수단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폭력을 미화시키게 됩니다. 최근에 민족주의화되고 있죠. 이게 민족사상과 테러리즘입니다. 민족주의가 강력하게 출현하고 있습니다. 종족 갈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죠. 특히 또 감염병 사태를 보면서 이 민족주의를 더 부추기고 있죠. 주요 종교적이며 민족 간의 갈등이 폭력으로 많이 가죠. 사실 종교와 상당히 연관이 많죠. 중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또 팔레스타인 분쟁이랄지 또 중동에서 보면은 종교적인 문제로서 자살 폭탄 테러를 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슬람 내에서 또는 이제 이슬람과 또 이렇게 기독교 간에 기독교 내에서도 개신교와 또 이렇게 천주교 사이에 이제 이런 종교적인 갈등들이 있죠. 특히 북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식민 사상과 테러리즘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식민주의가 이제 활성화되죠. 거기에서 해방을 위해서 우리나라도 이제 해방을 위해서 정치 투쟁의 수단으로 이러한 테러를 하기도 했죠. 근데 우리나라는 뭐 영웅으로 이렇게 보지만 또 일본의 입장에서는 테러다 이런 의미니까요. 중동에서도 이제 그렇게 볼 겁니다. 자, 게릴라 사상과 테러리즘이다.
벨이 주장하는 것인데 과거 성공적인 게릴라전, 게릴라전이고 테러가 있는데요. 사실 게릴라전은 대규모로 하는 거고 그러니까 테러는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테러리즘 양상이 하나의 신화를 형성하게 돼요. 특정 목표 달성하는데 가장 빠르고 효과적이다. 이게 폭력으로 이제 하는 것이 이제 그러면서 테러를 옹호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급진 사상과 테러리즘, 공산주의랄지 이런 거죠. 젊은 층의 인간의 의지에 의해서 현존하는 불균형, 지금 불평등, 비리 이런 걸 퇴치하는 데 있어서 급진적인 이상주의 논리를 펴는 거죠. 그래서 급진적 이상주의가 바로 테러리즘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테러리스트들의 어떤 시각에서 이렇게 접근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심리적 원인으로 보겠습니다. 사회 심리와 테러리즘이다. 사회 심리적 측면에서 테러리즘 발생 원인에 대해 설명하는 겁니다. 상대적 박탈감 이론이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절대적으로는 부가 더 늘어난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60년대, 70년대에 비하면은 지금 굉장히 경제 성장을 많이 했지만 실제 국민들한테 물어보면 박탈감이 많죠. 어떤 빈부격차랄지 이런 부분, 이런 것들이 국제적으로도 마찬가지인데 이러한 상대적 박탈감은 좌절에 빠져서 공격, 즉 폭력을 수용하게 된다라는 게 이런 좌절 공격 이론인데요. 상대적 박탈감.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한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어떤 정의가 있다는 거죠. 그 격차에서 오는 긴장을 말하고 그 기대와 실제 간의 괴리, 이 차이,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게 이제 폭력을 수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치 기대와 가치 능력 간의 차이.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노력해도 이루어질 수 없구나. 그러면서 여기에 폭력적, 테러라는 수단을 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상대적 박탈감을 야기하는 건 뭐냐? 체감적 박탈, 열망적 박탈, 그리고 점진적 박탈.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합니다. 심리적으로. 사람들의 기대감은 그대로 존재하고 있지만 기대는 그대로인데 이를 충족시키는 사회적인 능력은 저하된다. 자, 보통 우리가 이제 그 행복학 하면은 이런 말, 행복 공식 이런 말 쓰거든요. 이제 기대분이 현실이다. 이런 말을 쓰게 되는데 결국 이제 이 여기서 말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기대감은 그대로예요. 기대는 맞는데 이 현실, 능력이 이제 저하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테러를 쓰겠죠. 이게 이제 상대적 박탈감 중에 체감적 박탈이에요. 열망적 박탈은 사람의 희망, 기대감은 시간을 보면 높아져. 그러니까 아까 체감적이라는 거는 이 기대는 그대로인데 이게 능력, 이게 현실, 이게 능력이 안 되니까 폭력을 쓰는 거고 여기는 기대는 커져요. 기대가 커지니까 이제 그 기대를 맞춰줄 능력이 안 되는 거잖아요. 현실 여건은 또 변하지 않아요. 이제 기대가 커져 버리니까 결국 이제 체감적이라는 기대는 똑같은데 능력이 안 되니까 그리고 열망적이라는 기대는 커졌는데 현실은 그대로니까. 자, 그래서 바로 이제 폭력을 수용하게 되는 이런 거죠. 점진적 박탈감은 가치 능력이 일정 기간에 이제 안정이 되지만 일정 기간 경과한 다음에는 충족감이 열망에 비해 가치 능력이 떨어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뭐냐면 이건 같아. 이건 같은데 이게 시간이 흐를수록 어떠냐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 점진적으로 이제 박탈하는 거예요. 똑같이 돼 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렇게 가치 능력에 비해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내가 재산이 뭐 1억 있다. 그러면 1억 정도 괜찮지라고 했지만 시간이 흐름으로써 1억 갖고 부족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이런 것이 이제 점진적 박탈감이죠. 시간이 흐름으로써 더 내가 더 많아져야 된다. 경제적으로 이런 건데 이런 걸 우리는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그래요. 비교 체감적 박탈감은 이 기대는 그대로인데 현실이 떨어지니까 열망적은 기대가 커지는데 현실이 안 받쳐주니까. 그다음 점진적이라는 건 이거는 이제 똑같을지 할지라도 시간 흐름에 따라서 여기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된다. 어떻게 보면 나는 똑같을지 모르겠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부자가 되고 그러면 우리가 박탈감을 느끼잖아요. 자, 이렇게 심리적으로 우리가 접근하는 방법이죠. 이런 심리적 박탈감 때문에 바로 폭력을 수용하죠. 그다음에 개인 심리와 테러리즘입니다. 개인적 정신 상태 이런 문제. 이런 게 있는데 해리스는 테러리즘을 정치, 구조적 차원에서 개인의 정신 상태 이렇게 이제 풀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남자다움을 과시하기 위해서 우리 이제 어린 아이들 뭐 이렇게 폭행하고 하는 거 보면 어때? 이제 강함을 보이기 위해서 때리고 그러잖아요. 이런 문제. 그다음에 비인간화의 욕구가 있다. 자기 자신으로부터 탈출, 도피하고자 하는 이게 자기 자신의 어떤 열등감 이런 걸 숨기기 위해서 폭력을 쓰는 거죠. 그다음에 우위를 얻기 위해서 내가 이게 어떤 경제사회에서 이기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은 폭력과 유혈이라는 마술에 대한 신념이다. 아무튼 단기간 내에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신념, 이 폭력에 대해서 거부감이 아닌 거죠. 그래서 폭력을 이게 수용하는 이런 사람들. 심리학적으로 또 정신의학적으로 보면은 테러 분자들은 심리학적, 정신학적 분석을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 유아기에 강렬한 증오심이 있는 사람들. 여기에 이제 그 울분, 복수심 이게 이제 폭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유아기에 이렇게 형성된 자아 이런 것이다. 그다음에 형성된 지배욕, 그다음에 명령 복종 정신을 강하거나 공격성이 강한 사람들이 있더라. 이런 것들이 표출된 거다. 어린 시절에 과도한 희망, 이러한 자신감 좌절, 이런 것들이 이게 무의식에 내포되어 있다가 결국 폭력으로 나온다. 정치적 목적이 불분명한 테러범의 경우에는 정치 불안전성이 이제 강하게 나타나죠, 당연히. 그다음에 여성의 경우에는 남자로부터 해방 의식, 뭔가 해방하고자 하고 남자보다 우월하려고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이 폭력을 수용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심리적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테러와 대테러의 수행 단계입니다. 이제 이 테러에 대해서 이제 수행 단계를 보시면 이제 이 순서를 알아야 되는데, 일단 이제 테러를 어떻게 수행하느냐. 예를 들면 뭐 IS가 테러를 한다. 그럼 처음에 어때요? 정보 수집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펜타곤을 공격하려고 한다. 그러면 펜타곤에 대해서 이제 정보 수집이 필요해요. 자, 그러면 정보 수집한 거 가지고 뭐래요? 계획을 수립해야 돼. 계획을 수립하고, 그러면 이제 누구를 보낼 것인가? 이게 조직화를 한 다음에 이 조직을 가지고 공격 준비를 합니다. 훈련도 하고, 이제 그리고 마지막에 실행으로 들어가죠. 정보 수집이라는 거는 관찰, 첩보 수집. 그 다음에 이제 계획 수립할 때 각각 공격팀, 그 다음에 시간 방법 어떻게 할 때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이제 그 계획에 따라서 공격 조를 편성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뭐도 필요해요. 이제 무기도 필요하고, 그리고 주변에 숨어놓을 곳 이런 것도 마련해 놓고, 마지막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루어지죠. 자, 이게 이제 계획된 단계고요. 그 다음에 대테러 활동의 이제 수행 방법. 이제 그러면 이제 이게 경찰 특공대가 있다. 자, 그러면 이게 대테러 활동을 하는 거죠. 특히 이제 우리나라 경찰 특공대, 자, 그리고 영국, 독일의 경우에는 GSG9이라는 대테러 부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테러를 대응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여기에 테러 분자가 그렇게 계획을 하니까 테러에 대한 또 준비 단계가 있어요. 군중을 격리시키고, 그다음에 범의 인적 사항을 파악하고. 자, 그러면 선무 공작이야. 선무 공작. 테러범을 일단 설득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선무. 선무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집회를 한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그 기동대나 이제 경찰이 이제 나와서 탁 이제 위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럼으로써 거기에 스스로 이게 이제 그만두게 만드는, 이게 선무입니다. 근데 이게 안 된다. 이제 설득을 하려고 하는데 안 됐다. 자, 그러면 이제 공격을 해야 되겠죠. 침투해서 테러를 검거하고 마지막에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수습 단계다. 뭐 순서가 그렇게 어렵지 않죠. 아무튼 선무 공작이 공격 검거 전이다라고 하는 것만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테러 조직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테러 조직은 어떻게? IS랄지 이런 조직들은 어떡하냐? 일단 지도자가 있죠. 테러 조직의 정치적, 전술적 중심축으로 지주가 되는 자를 지도자라고 합니다. 행동조가 있죠. 그러니까 직접 테러를 자행하는 거고, 이제 지원조가 있는데 직접적인 지원 조직이 있어요. 직접적인 지원 조직. 지원 조직은 직접적 지원이냐, 전문적 지원이냐, 수동적 지원이냐. 요거 출제 잘해요. 그러니까 잘 보셔야 되는데, 여기 이제 직접적 지원 조직은 이제 폭발물을 설치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자, 그다음에 전문적 지원 조직을 보면 정보 자료를 수집하는 거야. 직접적이라는 것과 같이 이제 폭발물을 설치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이렇게 폭탄 설치한다. 아웅산에다가 그런 거라면 정보 자료를 수집해서 체포, 테스트, 은닉 이런 비호를 하고 의료 지원이라는 게 이제 전문적이잖아요. 전문적이다. 이건 이제 연결시키는 거예요. 자주 출제합니다. 그다음 수동적은 뭐냐? 수동적 지원 조직이에요. 테러 집단은 생존 기반, 이게 정치적 지원이 후원자, 반정부 시 집단들의 다수 위력을 구성하는 건데, 아무튼 후원을 한다. 이제 이렇게 되면 수동적입니다. 후원을 해주는 뒤에서 수동적으로. 적극적은 뭐냐? 선전 효과를 준다고 자금을 획득한다. 자금을 획득하는 것은 적극, 후원을 하는 것은 수동. 그리고 정보를 수집하고 의료 지원하는 것은 전문. 폭탄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훈련을 하고, 이거는 직접. 그러니까 여기에 직접, 그리고 전문, 수동, 적극,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이거 잘 출제하니까요. 구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계 테러 조직인데, 이제 최근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중동 지역에 이제 보시면 아부니달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리비아에 있는 팔레스타인 테러 조직인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이 있잖아요. 팔레스타인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이스라엘은 국가를 세웠으니 결국 계속 충돌, 갈등이 있죠. 특히 가자지구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유대인에 대한 무장 투쟁, 친아라파트 인사에 대한 공격,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의 문제가 아부니달이고요. 이게 PEF라고 하는, 이것도 이제 팔레스타인과 관련된 겁니다. 이제 평화적 협상에 의한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이 있을 수 없다. 오로지 이스라엘을 파멸시키자 하면서 투쟁으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이게 PFLP GC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흘러나온 거죠. 이런 지브릴이라는
이런 지도력을 반감을 가지고 이제 탈퇴해서 결성한 건데 결국 팔레스타인 해방인민 전선에서 파생된 거예요. PEFLP라고 하는 요게 이제 역시 팔레스타인 분쟁이고 하마스도 똑같아요. 이스라엘의 점령 있는 가자 지구가 있는데 이제 거기에서 지금 테러 리스트로 단체로 하는 것이 하마스입니다. 전부 다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의 문제죠. 자, 그다음에 헤즈볼라인데 헤즈볼라도 잘 나오는데요. 이란은 이제 호메이니의 군국주의 노선에 그 영향을 받아서 조직된 건데 중동 최대 테러 조직이다. 헤즈볼라. 이분은 이제 어떻게 된 거냐? 자, 그러면 이게 이스라엘의 경우는 유대교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슬람이 있죠. 그러니까 이슬람 중에서도 뭐 수니하고 시아 이렇게 이제 나눠지는데 특히 이란이 이 시아가 많아요. 그러면서 결국 이 이제 팔레스타인 분쟁에 있어서 이스라엘과 충돌이 많아요. 이스라엘과 굉장히 이제 이 원한 관계로서 이란하고 굉장히 이제 대립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에서 이제 도와 지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반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거기에 헤즈볼라에 이란이 이제 지원을 하는 건데 요게 바로 헤즈볼라입니다. 그다음 검은 골단은요 1972년 뮌헨 올림픽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선수촌에 테러리스트 난입하는데 그 배후에 바로 검은 골단이 있었죠. 이게 가장 과격하고 이렇게 이제 이렇던 검은 골단이라는 요직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말 안 할 거예요. 알지하드와 알카에다는 오사마 빈 라덴이라는 원래 사우디아라비아 사람인데 요게 이제 미국에 대해서 또 항전을 했죠. 원래 이제 의사 출신이죠. 이집트 카이로에 본부를 두고 주요한 테러 이제 하고 미국은 테러 목적으로 했죠. 특히 9.11 테러의 배후였던 이 오사마 빈 라덴. 여기는 이제 마찬가지로 오사마 빈 라덴, 알카에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 본부를 두고 이렇게 이제 군사 훈련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케냐, 나이지리아, 미국 대사관 폭파 그리고 9.11 테러에 배후에 있었던 이게 이제 알지하드, 알카에다입니다. 어쨌든 위에는 이제 검은 9월달까지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 요 문제고 그리고 알지하드와 알카에다 요거는 이제 오사마 빈 라덴 과 관련된 건데 미국이 사실 이제 이 오사마 빈 라덴 사우디아라비아 사람인데 여기 그 이제 중동 전쟁과 관련해 가지고 사우디에 미군을 주둔하고 그래요. 이제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그 이게 이제 정당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던 이 오사마 빈 라덴이 이게 반미 이런 사고를 가지고 미국을 대상으로 테러를 자행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 넘어가 보시면 유럽 쪽에 이제 바스크 독립운동이라는 거는 스페인 정부의 무차별적 테러리즘 공격을 위해서 막스주의 바스크 국가를 건설한다. 결국 공산주의 사상에 따라서 하는 스페인의 테러 조직이고요. 서독 적군파 여기 또 역시 자본주의 붕괴 막스주의 혁명. 아무튼 그 이런 어떤 이념과 관련된 이제 종교 문제, 그다음에 정치적인 이념, 즉 공산주의, 막스주의 여기에 따라서 테러즘이 나오는 거죠. 북아일랜드 공화국은 좀 특이한 거예요. 이게 아일랜드가 있는데 북아일랜드다. 원래 아일랜드인데 이게 북아일랜드 영국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찌 된 거냐? 이게 아일랜드 구교도, 아일랜드는 천주교예요. 그러니까 천주교. 그다음에 이게 그 영국은 개신교인데 북아일랜드는 요게 둘이 공존하고 있는 이런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구교도 천주교의 독립운동을 위해서 조직된 단체고 여기에 따라서 아일랜드는 독립을 했는데 북아일랜드는 그대로 또 영국령으로 남아있는 그래서 아직도 어떤 이 테러 위험 속에 많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종교 간의 테러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무장 플롤레타리아 조직 이것도 역시 마크스죠. 마크스와 관련된 테러고 붉은 여당 혁명을 통해서 이제 전복을 하자라고 하는 이런 건데 역시 마크스주의와 관련돼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이제 참고만 하시면 되고요. 아시아의 이제 일본 적군파도 역시 마크스주의와 관련된 거고 타밀 타이거의 경우에는 스리랑카 북부에 이렇게 타밀족 이제 이슬람 독립국을 창설할 목표로 하는 이것도 이제 민족주의와 관련된 거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 특히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을 세웠듯이 이렇게 그다음에 최근에 쿠르드족이 바로 이제 독립운동을 하듯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민족 독립을 위해서 테러를 만든 거고 MPA라는 것은 필리핀 공산당입니다. 군사조직에서 노동당 농민혁명 결국 보니까 막스와 관련된 것, 종교와 관련된 것, 민족주의와 관련된 것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특히 이제 요 PKK라는 것은 이 쿠르드족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국가가 없는 민족인데 이 쿠르드족의 경우에는요 여기 그 이라크 일부에 들어가 있고 또는 터키에 들어가 있어요. 터키. 그래서 터키에서 굉장히 차별을 하고
특히 이라크에서는 이 쿠르드족에 대한 학살까지도 자행하는 이런 사건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쿠르드족은 독립을 하겠다라는 게 민족의 사명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러다 보니 쿠르드족 독립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아직도 독립국가를 인정을 안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터키에 있는 거예요. 터키에서 테러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터키에 제압들을 많이 하고 그렇죠. 자, 그 정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테러와 관련된 조직들을 우리가 이제 봤고요. 그다음에 각국의 대테러 부대가 있는데, 영국의 SAS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오래됐어요. 1942년에 나온 건데 세계 최초다. 그리고 영국이다. 영국, 요게 이제 영국의 SAS다. 그런 정도. 그럼 여기서 인질, 유괴, 그다음에 폭파, 암살 이런 걸 담당한다 이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경우에는요, 이 미국 경찰 특공대를 SWAT라고 그래요. SWAT, Special Weapon Assault Team이라고 하는 건데, SWAT는 이제 미국 각 주의 경찰서에 조직된 특공대, 경찰 특공대인 거예요. 경찰 특공대. 우리 이제 그 경찰 특공대가 이제 SWAT를 모델로 한 거죠. 기동 타격대, 그리고 전술 작전단, 그리고 특별 무기 전술대 명칭으로 갖고 하고 있는데, 아무튼 각 주에도 있는 경찰 특공대를 SWAT라고 한다. 자, SWAT는 신병 경호 이제 구조, 그 다음에 일반 경찰관 처리하는 힘든 작전을 하죠. 그리고 뭐 구성은 참고하면 돼요. 공격적, 저격적 두고 있다. 자,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이 델타 포스는 육군, 미 육군, 군대에 있는 거고요. 해군에는 실 이렇게 두고 있고, 이제 그 외에도 이제 총포류 단속국이랄지 여기에서 그러한 대테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 보시면 독일은 좀 유의하셔야 돼요. 이게 GSG9이라는 미네랄 올림픽을 계기로 대테러 무대를 만들었어요. 검은 9월단이 이스라엘 선수촌 난이 파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규제를 한 거죠. 1970년 미네랄 올림픽에서 검은 9월단에 의해서 이스라엘 선수 테러 사건이 발생하니까 여기에 특수부대를 창설하게 됩니다. GSG9이라고 하죠. 그러면 주경찰로서 이게 해결할 수 없는 중대 사건을 해결하는 겁니다. 지휘반, 통신반, 전투반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하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아까 독일이라는 게 중요하고, 프랑스는 GIGN이 있어요. GIGN. 이런 이제 프랑스 주재 점거 사건을 계기로 해서 국가 헌병대 있죠. 헌병대에 이렇게 창설해요. 이게 군인 경찰이 있어요. 프랑스의 경우에는. 그 국가 헌병대라고 했지만 군인 신분이지만 경찰 업무도 수행하거든요. 일종의 이제 경찰 특공대 영역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국지적 특수위험 보호를 목적으로 창설했고, 그리고 이제 위험인물 검거랄지 인질 난동 사건 이걸 해결하는 이런 일을 한 게 프랑스. 아무튼 프랑스의 GIGN, 그리고 독일의 GSG9이 있다. 자, 그다음에 이스라엘은 샤레트 메트갈이 있습니다. 자, 팔레스타인하고 분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정보국 산하에 데이터를 특공대를 창설을 했죠. 그래서 자국 비행기에 대한 납치 예방이랄지, 그다음에 테러리즘 공격에 대한 보복 작전이랄지 이런 걸 수행하는데, 간간히 뭐 기사가 나오죠. 이스라엘이 뭐 이렇게 보복 공격을 했다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자, 우리나라는 이제 경찰 특공대가 있습니다. 국방부 소속의 군대 테러 특공대가 있고, 행정안전부 소속의 대테러 특공대를 두고 있죠. 그리고 경찰 특공대가 이제 86 아시안게임, 88 올림픽을 대비해서 이제 서울경찰청에 이렇게 창설이 되어 있습니다. 넘어가 보시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경우에 이렇게 테러 방지법이 있어요. 이 테러 방지법을 우리가 이제 잘 또 이제 봐줘야 이제 하는데요. 이 테러 방지법은 잠시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